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화성 화재 사고에 중국 언론과 중국 대사 난리가 났으며 희생자들 대부분 중국 조선족, 이 회사의 정체는 바로 군에 무기를 납품하는 회사.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제가 희생자분들을 폄훼하기 위해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핵심은 무엇이다? 대한민국의 군 납품 회사에까지 중국인들이 일하고 있다는 소식과 싱하이밍 중국 언론의 지랄 발광이 이번 소식의 핵심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코넥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소식에 S코넥 22%대 급락. 자, 2022년 12월 28일 소식입니다. S코넥 북한 무인기 위협에 드론, 관제형 레이더, 군 납품 부각. 군납 회사라는 거지요. 중국 언론 화성 참사 관심, 희생자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중국 조선족 여성. 중국이 상전인 줄 아나 싱하이밍 아리셀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훈수. 핵심이 요거지요. 자,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S코넥 주가가 22%대 급락세를 맞았습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45분 현재 아리셀 모 회사인 S코넥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21원 22.35% 하락한 146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900원에 시작한 주가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하락 전환에 1400원대가 위태해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경기 화성시 전곡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아스코넥 아리셀의 1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50대 남성 또 많은 분들이 희생됐습니다. 자, 그 군 관련 회사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드론 부대 설치를 앞당기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군 납품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S코넥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13시 32분 현재 S코넥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0.99% 상승한 1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광화군과 경기도, 김포, 파주 일대 영공을 침범 7시간여 돌아다니다가 서울 상공까지 남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군 납품회사인 에스코넥은 영국 BSS의 파트너로서 국내 군 레이더 판매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편 군 드론 관제용 레이더를 납품한 전력이 있어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에스코넥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BSS 기술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현재 이 면허 생산 중인 레이더 B422는 한국 육군 및 해병대에 배치돼 경계 작전용으로 운영 중이며 드론 비행 시험장 3개소의 드론 관제용 레이더로 선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납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에스코넥의 상승세는 매우 빨라지고 있으며 한국의 육군과 해병대의 또 다른 관제소에 이 에스코넥 드론과 레이더가 계속해서 장착되고 있으며 군은 앞으로 에스코넥의 군 무기와 장비들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에스코넥이 보유한 이 기술은 우리 육군과 해병대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며 에스코넥의 무기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에스코넥의 핵심 기술이 장착된 이 드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은 에스코넥과의 기술 협력 교류를 통해 에스코넥의 군 무기 확대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우. 자, 이런 회사였다니. 중국 매체들은 지난 24일 오전 발생한 경기 화성 1차 전지 제조업체 이 에스코넥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대부분이 자국 조선족들이라면서 사고 소식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5일 한국 측이 개인 물품 등을 토대로 사망한 근로자 22명 가운데 17명이 중국 국적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정확한 인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전날 오전 사고 발생 직후에는 화재 소식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이어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중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국어와 영어로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해당 공장의 한 직원은 현지 매체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장에는 1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있으며 대부분은 중국 북동지역 출신 30세에서 40세 중국 조선족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사망자 대부분이 주로 배터리 포장 및 용접 작업을 하던 공장 2층 근로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는 사망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특별히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국의 조선족들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강조했습니다. 리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즈의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 특히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리차오 연구원은 한국 내의 중국 노동자들이 사회 기조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임금과 복리 후생이
한국 노동자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부는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도 않는다라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약 또는 정식 근로자 지위가 없는 희생자들이 있다면 사고가 난 한국 현지 회사와 정부가 그들을 한국인들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휴가라 화를 면한 조선족 노동자는 신경보에 우리 조선족은 일자리를 소개해준 한국 중개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한국인들은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급여는 한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으로 같은 급여의 다른 직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비교적 낮고 퇴직금과 수당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한국 산업계가 외국인 노동자에 많이 위전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중국 동방위성TV 시사평론가는 인구 감소 등 원인으로 한국 1차, 2차 산업은 현지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평론가는 많은 한국 공장 소유주조차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화재 배터리 공장 봉급 한국 최저임금, 한국 배터리 공장 직원 대다수 중국 동북지역 조선족 등 해시태그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10만 번은 중국인들 사망 소식을 전하며 매우 슬프다라는 제목을 달았고 인터넷에는 희생자들에게 안식 등과 같은 애도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댓글 수백 개의 댓글에서 조선족들 사회 기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왜 조선족들을 차별한다고 하지? 중국이 이러니까 욕을 쳐먹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경기 화성시 소재 1차 리튬 배터리 제조업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찾아서 한 충격 발언이 지금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망자 23명 가운데 18명이 중국인 근로자라는 점을 들어 한국 관련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훈계조의 말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24일 오후 9시경 아리셀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공식 SNS를 통해 밝힌 데 따르면 싱 대사는 현장에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특히 불행히도 여러 명의 중국 국민들이 희생돼 극히 심통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싱 대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유관 기업이 뼈아픈 교훈을 얻길 바라며 이 제한 중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강인선 제2차관이 24일 외교부 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뒤 싱 대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인선 2차관은 싱 대사에게 유관 부처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겠다라면서 특히 유가족, 입국, 장례 절차 관련
필요한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화재 사망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싱하이밍 대사는 화재 사고가 마치 우리 정부 책임인 양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또 내정 간섭이냐라는 강한 비판 목소리가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로 치면 국장급인 싱하이밍 대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내정 간섭적 발언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싱 대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와 대사관 관저에서 만찬을 갖기에 앞서 15분 동안 준비한 내용을 읽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는 당시 한국은 줄을 잘 서라 라거나 양국 관계가 어려워진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아니하다.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 2017년 5월 웨이하이 유치원 스쿨버스 방화 사건 기억 못하나. 이런 오만함은 신 대사 개인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기본 태도입니다. 웨이하이 국제유치원 스쿨버스 방화 사건만 봐도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타오작쾅 터널을 지나던 국제버스 스쿨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 유치원생 10여 명과 중국인 유치원생 1명, 운전기사와 인설교사까지 총 13명이 화재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사고가 아니라 운전기사의 방화였습니다. 월급이 깎인 뒤 범행 전날 해고 통보를 받자 어린이들이 탄 버스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이런 참국에도 당시 중국 공산당은 차관보급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만 했지 정작 돕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